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불법성은 인정됐는데 관건은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입니다. 검찰은 대구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시민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재판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사한 사례의 구형과 선고 형량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이 만약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했다면 상당 부분 죄가 안 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지지 발언은 관련 영상이 확보돼 증거가 명백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과 권 시장 측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양형이 관건입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행장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바꾸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대구은행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DGB 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금요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CEO 추천을 사회이사가 아닌 주주 등으로 구성된 지주사 CEO 추천위가 맡고 사회이사 추천은 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바뀐 지주 규정을 각 계열사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 일부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김진탁 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금융지주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은행 경영에 대한 감독권이 사회이사 중심에서 DGB 지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간부들로 구성된 제2노조는 금융지주 중심 지배구조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과 채용비리 혐의로 은행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끝에 나온 개정안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차기 은행장 선임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은 또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장세영 구미시장이 탈새마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과 탄신제 불참 선언에 이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새마을과라는 이름을 빼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새마을과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새마을과를 없애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시민공동체과를 만들어 새마을 관련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아예 새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계가 한 개 따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새마을과에 대한 폐지는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미시장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세계 후진국에 또 어떤 르네상스 운동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지 저희들 의문이 갑니다. 새마을과 폐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래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래 우리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구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구미시장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과 탄신제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구미 지역 진보와 보수단체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연 이후 제보 2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난 토요일 밤 대구 사립유치원에서 급식 관련 비리가 있었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습니다. 이 시민은 먹고 남은 반찬으로 국을 만들거나 간식도 2가지 음식이 섞여 있는 등 음식 재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유치원은 이전에도 교육청 감사에서 급식과 관련해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다른 한 건은 경산의 유치원과 관련된 것이어서 경산교육청에 제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도 모레죠. 24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참여한 대구시 교육청 이종현 감사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그 대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거기에는 사립유치원에서 예산 집행 부적정했던 내용이나 회계 집행 부적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예산 집행 부적정이나 회계 집행 부적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한 건가요? 보통 예산 집행 부적정은 예산 과목을 착오해서 잘못 집행했는 경우이고요. 또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집행했는 경우이고요. 회계 집행 부적정인 경우는 단임 수당을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리는 경우나 네.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집행하거나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언급된 콘도 회원권, 고가 차량, 미술품 이런 명품 가방 구입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더 여론이 들끓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선이 아닌데 이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실상이? 네, 실제 방금 말씀하셨는 그런 사례를 비리가 있는 유치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부적정이나 회계 집행 부적정으로 네. 행정 지적을 받은 유치원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 이용권을 구매했거나 개인 차량을 구매했는 그런 유치원에 감사 실시한 결과 한 네. 8천만 원 정도를 8천만 원이요. 네,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절차를 따라가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신고된 비리는 확인해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교육부 대책을 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데요. 고액 원비를 받는 유치원 네. 또는 에듀파인 도입 문제, 처음 학교로 도입 문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거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소규모 유치원 75개에 대해서 2020년도에 완료할 예정을 앞당겨서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청원 경찰도 없는 허술한 방범 시스템 때문에 새마을금고만 올 들어 6번째 털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로 향합니다.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새마을 금고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강도로 돌변합니다.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서랍에 든 현금 2,4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 다친 직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슴을 찔린 직원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 자리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 와중에 바로 찔러버렸거든요. 돈 가방을 챙긴 범인은 1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미리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막 딱 끊는데 심장이 막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경찰은 범행 3시간 30여 분 만에 자기 집에 있던 용의자를 붙잡고 훔쳐간 돈도 되찾았습니다. 검거 당시 40대 용의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는 진술도 있어 용의자가 깨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만 전국에서 6건, 지역의 소규모 새마을 금고에는 청원 경찰이 없고 방범 시스템도 허술해 강도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좀처럼 중앙 집중화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고도 성장기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9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 의존도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시대라는 것이 멋있게 열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의 상황도 산업 구조도 지방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상황.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대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딴다고 얘기를 하죠. 국고보조금 따왔다.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그걸 따오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그 단체장의 그 표나 이런 것들이 위신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비를 보태야 나머지 예산을 내려주는 쥐어짜기식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활력이 동시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기가 꼭 또는 그 시도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오늘 밤 방송되는 지역 독립선언 5부작 제3편 자치와 분권 편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실체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직원들과 KT 하청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부 조합원 300여 명은 오늘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자회사 소속 전환을 중단하고 집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미화와 시설, 전산, 경비, 소방 등 파견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 상용직 조합원 100여 명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25명이 가스공사 임직원 24명의 사촌인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감사실 고위 간부의 처남과 여동생, 통영기지본부 직원 3명의 어머니 3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전환 대상 직종을 선정했을 뿐이고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입사한 시점에도 정규직 전환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짙게 났던 참소주는 조사 결과 음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복주가 만드는 참소주를 수거해 정밀 조사한 결과 에탄올과 메탄올, 알데하이드 등 소주 성분이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복주는 주정을 공급하는 회사가 냄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50만 병을 교환했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객석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따르면 어제 폐막한 돈 카를로와 라트라비아타가 올해 축제 기간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메인 오페라 4편 평균 객석 점유율이 9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메인 오페라 객석 점유율이 77%였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축제 기간 유무료 관람객 수가 5만 명에 이르고 외지인은 27%, 외국인은 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초 일주일 동안 출연기관이 독도재단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직원 채용과 정관 변경, 용역 발주 등에서 상당수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도중 이병석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자 이강덕 포항시장의 측근인 이상모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16일 수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공익법인인 독도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독도 수호 사업을 위한 학자금과 장학금, 연구비 보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 재심 재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오는 25일 시작됩니다. 재심 청구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권고했습니다.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은 지난 1983년 9월 22일 밤 9시 반쯤 대구시 삼덕동 미국 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